안녕하세요. 주린이 아재입니다. 금일 조강 페인트 전환 그리고 교환 사채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이 조강 페인트랑 어떤 연관성 있는지, 어떤 법인인지 이런 거 힌트들이 조금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볼 주요한 공시는 조강 페인트인데 결국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주식 처분 결정에서부터. 이거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는지 이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시를 갖고 왔고 1, 2, 3, 4에 있는 공시가 각각 연결된 하나의 공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은 아까 봤듯이 공시를 보면 되고 이 공시를 갖고 왔고 내용들 한번 확인하면 좋겠죠. 처분 예정 금액 같은 거 그리고 시작일 여기 처분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호 교환 사채 발행이다. 그러니까 교환 사채 발행도 한번 보는 게 당연히 좋겠죠. 뉴스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국경제에서 금일 낸 뉴스고요. 200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 라고 돼 있는데 기사 내용이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내용 한번 짚어보는 시간 한번 가질 거고 그럼 교환 사채에 대한 공시 보면서 내용 보는 게 좋겠죠. 사채의 겉면 총액 한번 보는 게 좋겠고 조금 자금 조달의 목적에 어떻게 쓰이는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그런 사용 목적이 뭔가 다 공시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교환 청구 기간 이런 거는 확인을 꼭 해야 돼서 이것도 갖고 왔고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겉면 총액 보는 게 좋고 교환사채랑 똑같이 금액을 n분의 1에서 50%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 같아요. 이 전환사채라는 건 돈을 빌려서 쓰는 거니까 전환사채의 가액이 얼마인지 청구기간이 언제인지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청구기간 1년간 전환 및 겉면 분할 금지다. 그러니까 전환사채의 상장인 배정은 정확히 1년 뒤가 최소다 라고 보면 되고요.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이 교환사채랑 같다는 점 이런 거는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반기보고서도 한번 볼 거예요. 반기보고서를 왜 갖고 왔냐면은 아까 교환사채랑 전환사채의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여기 있는 CK EM 솔루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 이거는 여기 반기보고서 안에 들어가면 카이 카테고리에 여기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도 한번 볼 거예요. 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이건 또 이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땡겨다 쓰는 건데 전환사채는 주식을 배정할 거를 미리 산정해서 돈을 당겨 쓰는 거잖아요. 이 200억이란 돈이 꼭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무리해서 조금 돈을 당길 필요가 있었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교환사채 전환사채 결국에 오너가의 지분율을 희석하는 행위인데 얘네들이 그렇게 지배구조가 탄탄한가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지금 37.78%인데 이게 향후 희석될 거다 이런 거는 다 예상할 수 있으니까 조강페인트의 이제 교환사채 발행 아니죠. 교환사채와 전환사채도 같이 발행하는 거 이런 거 한번 보는 게 좋고 이 결국에는 88만 주를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적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그리고 시가총액 이런 거는 확인하는 게 좋고 지금 이게 월 차트예요.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조금 살아나나 싶었는데 결국엔 지분에 대한 희석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 거고요. CK EM 솔루션 미국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기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찾으신 주주분이 계시더라고요. 네이버 토론방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 읽어주는 아재 시작하겠습니다. 조강페인트가 자기 주식 처분에 나섰죠. 처분 예정 주식 수는 대략 88만 주 처분 금액은 100억 원입니다. 여기 써있죠. 처분의 예정 기간은 이제 한 10일 안 남았죠. 근데 이 자기 주식 처분 결정에 가장 중요한 처분 목적이 있겠죠. 여기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호 교환 사채의 발행이다. 자기 주식을 담보로 교환한다. 그 교환을 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조강페인트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한 거에 대한 기사 볼 건데 여기 기사는 이제 총 200억 원 규모의 5년 만기 교환 사채를 100억 원에씩 두 차례 걸쳐 발행한다. 이게 좀 틀렸어요. 100억 원의 교환 사채와 100억 원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
이런 거죠. 기사에서 어떻게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CKEM 솔루션에 유상증자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조강페인트는 CKEM 솔루션의 유상증자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 돈을 가지고 CKEM 솔루션은 운영자금으로 쓰는 거고요. 사업에 대한 자금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CKEM 솔루션이 뭐하는 회사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교환사채권이랑 전환사채권을 볼 건데, 교환사채권의 권면 총액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100억 원의 규모다. 각 자금은 여기 있는 운영자금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에 25억 원, 75억 원으로 각각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환 청구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로 상장이 가능한 물량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바로 상장을 100억 원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하겠죠. 조달 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보면은 여기 CKEM 솔루션의 운영 자금으로 쓸 거다 요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는 게 좋고요.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도 동일합니다. 사채의 권면 총액은 100억 원이고 운영 자금으로 25억 원.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75억 원 수준이고요. 전환 사채권이라는 거는 전환 가액이 들죠. 1279원인데 이 원 단위는 절삭하기 때문에 여기서 절삭해서 1270원으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전환사채는 교환사채와 다르게 이제 내년인 23년부터 이제 주식으로 치환이 가능하다. 주식에 대한 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취득 방식은 유상증자로 동일하게 CKEM 솔루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CKEM 솔루션이라는 종속회사는 뭘까? 그럼 당연히 단기보고서를 들어가서 이제 종속회사 현황을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CKEM 솔루션은 접착제, 전기, 전자신소재를 다루고 있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강페인트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CKEM 솔루션이 이미 지분을 100%나 보유하고 있는 완전한 종속회사인데 굳이 여기다 돈을 당겨서 주는 이유는 뭘까? 접착제, 전기, 전자신소재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영위가 확장성이 얼마나 좋고 밸류가 얼마나 좋을까? 이 CKEM 솔루션은 비상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상장에 대한 시너지를 그러면 조강페인트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비상장이 아니라 상장으로 바뀐다면 또 이거에 대한 지분에 대한 시너지도 조강페인트가 받겠죠. 이런 큰 뷰를 그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더 확대하면서 끌어다 쓰는 건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배구조의 확대 목적, 경영성의 안정성 이런 거보다는 사업의 경영상 목적이 크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조강페인트가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빌려서 아니면 돈을 땡겨서 CKEM 솔루션에 줘야 되냐? 그래, 유보금이 꽤 있는 형태예요. 부채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굳이 이런 자금을 마련하는 게 뭐 어쨌든 돈은 순환되는 게 좋기는 하니까. 하지만 종속회사로 너무 무리하게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주는 모습은 주주가치에 대한 재고는 없는 회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강페인트 자체의 매출액 그리고 이익률은 형편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강페인트는 좀 더 다른 뷰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주별 이 지분 현황을 가지고 오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위에 상위만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원활한 경영상의 지배구조를 가져가려면 적어도 30% 이상은 꾸준히 확보해야 되는데 결국엔 교환사채 그리고 전환사채 지분을 희석하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번 주식 처분과 관련해서 교환 전환사채의 내용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이자율도 빵프로고 당연히 이거는 주식 전환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금의 유출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이게 기업의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주주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에 대한 확장성, 시너지 이런 부분에 포커싱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간략하게 보면은 지속적인 하락기를 맞다가 20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21년 좋은 주가의 흐름을 비교적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탄탄한 주가를 이제 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사채권의 발행을 통해서 돈을 당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조강 페인트가 이제 CK EM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뷰를 보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추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K EM 솔루션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제가 구글링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틀랜타에 지금 법인이 설립돼 있다 정도, 10월 4일날 작년 요 정도만 나오고 크게 나오지는 않는데 점점점 얘네들이 사업에 대한 영위가 더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정보라는 게 나오겠죠. 이 정보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모멘텀으로 결국에는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조강 페인트여야 되는데 지금 주가 그리고 지금의 조강 페인트의 사업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막 엄청 큰 시너지를 발휘하기는 저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